2024년 12월 12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뉴욕 증시는 또 상승입니다. 11월 CPI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엔비디아가 3%, 테슬라는 6%에 근접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며 비트코인은 10만 불 넘고 모든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계엄을 선포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날부터 한국도 글로벌 상승 랠리에 탑승할 기회였는데 도와주지 않아도 어쩌면 이렇게까지 국내 증시운까지 안 따랐는지 딱히 설명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속상한 뿐인 12월 시작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는 2400, 코스닥은 700 지수가 매우 중요한 지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를 단 2017년부터 2000포인트를 넘어서며 2000만 2500박스권을 유지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유동성 덕에 3000을 넘었었던 거죠. 코스닥은 10년간 평균 65만 800박스권입니다. 코로나 때나 운 좋게 1000을 간 겁니다. 한국 증시가 크게 어떤 흐름을 맞는지를 보고 시장을 보면 또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최근 계엄령은 대한민국 그 누구도 실제로 실행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 이벤트입니다. 패닉장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무섭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모든 금융시장은 안전한 곳도 없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국 증시가 우상향만 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태생이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안에선 또 수많은 스타 종목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니 파도가 오더라도 결국 잠잠해지고를 반복하는 게 금융시장이니 너무 두려워 마시고 아무리 부정적인 세상이라도 한국 경제나 금융이 망하진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증시도 망하진 않으니 우려만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3. 원달러 환율은 1428원대 엔달러 환율은 150엔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10만 불을 넘나들고 있죠. 미국은 현재 부채 규모를 볼 땐 달러가 똥값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의 기축통화라는 글로벌 신뢰 덕에 그들의 부채를 전세계, 다른 나라로 퍼뜨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나눠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전세계가 미국의 달러를 함께 써야 한다는 게 붙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달러를 받아줄 충성스러운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 채권 최대 구매자였습니다. 지금은 강달러였지만 몇 년 전 달러가 약세를 간 이유는 중국이 미국 채를 사지 않고 시장에 매도만 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4. 중국의 스탠스는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고 더 빠르게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러시아의 해외 자금을 미국이 동결시키는 것을 봤고 미국을 따라 서방 국가들이 동참하며 보유한 달러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된 러시아를 보게 된 거죠. 중국은 이전부터 하나의 중국과 미국을 지키고 1위라는 원대한 꿈을 꾸던 나라고 그 트리거 중 하나로 대만 통일의 준비가 계획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교훈으로 미국채 매입을 중지하고 미국 채권을 매도하고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금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 내에서 해외로 자금 유출을 막습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해외로 자금을 유출시키는 것을 보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하루아침에 폐쇄시키며 가상거래 시장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코인이라 불리던 코인이 급락을 했고 중국 내 거래소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5. 미국은 본인들이 리먼 사태 이후와 코로나 때 수백 년에 걸쳐 뿌려도 될까 말까한 유동성을 23년 만에 뿌렸기 때문에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등 경제력이 좋은 나라가 사줄 땐 문제가 안 되었지만 보호무역을 외치고 무역전쟁을 준비하며 달러의 위안화나 다른 화폐를 사용하려는 나라들이 많아질수록 결국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시장을 박살내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소각할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 트럼프가 무역결제 대금을 달러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상무장관 지명자로 하워드 루트닉을 지명했고 그는 테더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려는 건 미국 국채를 새로 받아줄 루트가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가상자산 투자를 바로 하진 않더라도 비트코인, 테더 등 기본적으로 뭔지는 한 번 정도는 각자 공부해보자입니다. 재밌고 쉽게 이해하게끔 쓰려니 내용이 길어져 다음에 또 공유하겠습니다. 7.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 1%, 코스닥 2%로 그동안 하락한 폭을 메우려는 힘이 강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소폭 매도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매도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2원으로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 중입니다. 외국인 현물수 매도는 거의 삼성전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54,000원을 경계로 이제 차트상 고개를 다시 드냐마냐의 위치에서 계속간을 보는 움직임입니다. SK하이닉스는 17만원 위로 다시 올라타며 두꺼운 18만원 매물대를 다시 돌파할지 테스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특이사항은 한미반도체가 무려 14%에 가까운 상승을 한 겁니다. 6월 최고가 19만 6천원에서 불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7만원 초반까지 밀려버린 주가에서 처음으로 강한 반등이 나온 게 어제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주가를 턴어라운드 시킬지 며칠 거래 패턴을 확인해봐야 할 듯합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미 물량이 꽉 찬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에 등록된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8. 어제 국내 증시에 아침부터 가장 강한 섹터를 형성한 건 양자암호 섹터입니다. 향후 주목할 섹터 중 하나라고 공유를 했는데 이쪽이 아직 매출도 변변치 않고 대장주라 불릴만한 게 아직 없어서 시장을 주도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향의 양자 소식 덕에 국내 증시에서도 반응을 했고 어제 처음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섹터 전체가 이어갈지 보면 됩니다. 시총이 1000억 내외의 작은 종목들 위주라 날아갈 땐 시원하게 갑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와 뜬금없이 초전도체 섹터도 움직이는 날이었는데 뭔가 주도하는 섹터나 테마가 보이진 않았던 날입니다. 그동안의 과대납폭에 전반적으로 계엄령 전에 주가로 가고 싶어하는 움직임이랄까. 우선 제자리 빨리 다들 가있음 하네요. 9.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정치 테마주 같은 한쪽으로 치우친 테마주들의 집중도는 떨어집니다. 어제 정치 테마주들은 강한 임팩트가 나오지 않는 와중에
그동안 과대낙폭한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테마주를 비롯 한동훈 테마주도 마이너스 10% 내외의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올라온 폭이 있어 조정이라 부르기도 미미하지만 상승폭이 큰 종목일수록 당일 변동성의 폭이 위아래 합산 50% 내외를 최대치로 열어두고 접근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서야 합니다. 정치 테마주는 뜬금없이 상한가를 가기도 바로 하한가로 가기도 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항시 투자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선을 다시 할 것이란 기대감에 정책 테마주 중 저출산 정책주가 함께 시세를 터뜨린 어제였습니다. 이때를 틈타 지와 테마인 소형건설사도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가는 등 정책주 세력들은 지금이 기회다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양자 암호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인 윌로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리는 특정 계산을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양자 암호 섹터의 불쏘시개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보안에 취약해지지 않겠느냐는 이슈로 가상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인들이 유한하지도 않는 권력을 붙잡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잘 못 느끼지만 기업인들과 수백조의 자금들은 모두 최첨단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양자역학이니 인공지능이니 휴먼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세상은 그동안 발전해온 문명의 속도에 가속도를 붙여나가는데 한국은 너무 세상의 변화를 등한시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증시 금융시장을 통해 미리 보고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11. 재미난 이야기에 제이오와 이스페타시스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페타시스가 제이오의 최대 주주 지분 일부 인수와 수천억을 투자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거의 하한가를 두들겨 맞고 결국 잠시 보류하던 일정이 어제 오후 장마감 후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다시 정정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우선 날짜가 조금 기존 계획보다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 즉 주주들이 받는 주당 가격이 27,350원입니다. 기존 주주들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30주 참여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2025년 2월 19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해서 유상 증자 부여 대상이 됩니다. 12. 항상 시나리오를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회사 측 입장과 세력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33,000원대에 갑자기 유증 공시로 21,000원대까지 빠졌던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우선 강행을 하는 듯한데 성공하려면 27,350원에 참여할 수 있게 현재 주가를 매력적인 가격으로 올려야 합니다. 시간은 2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만약 4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 실적까지 자신이 있다면 이제부터 35,000원, 4만원까지는 최소한 끌어올리는 주가의 복력을 자이든 타이든 올려야만 주주들이 만족하고 유증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 유사한 케이스가 올해 성공한 건 페트론입니다. 페트론 유증 참여 주주들은 유상 증자 물량을 입고받을 시점에 최소 2배 이상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대규모 유증을 진행한 회사치곤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그 정도의 배짱으로 유상 증자 성공을 위하여 주가 부양을 하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우선 어제 발표 후 시간에는 하락하긴 했지만 전처럼 하한가로 진입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이오는 시간의 상승률을 높입니다. 제이오는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탄소나 노트북 CNT 기술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 회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3. 이제는 친숙한 금양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1357억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거래 상대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소재지 CLAB TCHN ICAL SRV ICS라고 하며 2024년 12월 10일부터 2030년 12월 9일 6년간 4,695 배터리를 적용한 ES 배터리 모듈 공급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계약입니다. 시간에는 우선 반응을 일부 받긴 했는데 이런 계약들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한창 잘나가던 10만원대에 계속 나왔더라면 아마 영혼까지 끌어모아 급등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유상 증자를 위하여 그리고 최근 금융 주식 1000만주 가량을 받아간 그리고 받아갈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도움용으로 쓰이는 건 아닌가 하는 측은함이 듭니다. 금양의 계약 공시는 대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공시가 많습니다. 계약금이나 기간도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도 생소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이라도 HLB의 진양곤 회장님 찾아가서 한 수 배우고 와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양이 어려운 사업이기를 어떻게 극복해가는지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14. 날개 달린 두 개의 회사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 유엔젤과 엔젤로보틱스였죠. 유엔젤이 드디어 5,000원 횡보를 깨고 어제 9% 올리며 6,000원 돌파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11월 8일 1722번과 12월 5일에도 공유한 글에 자세히 써놓은 게 있습니다. 당시 쓴 글을 복사 붙여보면 소설을 이어가자면 천국의 계단 위에서 회사명답게 엔젤 슈팅이 만들려는 디테일이 보입니다. 6,000원 내외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인데 이전에 공유드렸듯이 중요 포인트는 6,500만 7,500원 구간으로 봅니다. 현재 주가는 4,945원으로 5,000원을 기준으로 모으는 중인데 이렇게까지 글을 쓰고 보면 매매나 투자에 참여하시게 우려되어 다시금 재미난 이야기에 리뷰 종목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지금도 이때 쓴 글 그대로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올리네요. 끄작임이 길어 보여도 재밌게 정독하면 많은 소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15. 오늘 재미난 이야기. 주인공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업체에서 우주항공 비즈니스로 갈아타는 라이프시멘틱스입니다. 16. 라이프시멘틱스는 2021년 한창 코로나가 한창일 때 주목받으며 상장한 회사입니다. 당시 국내 디지털 치료제라는 분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적용받아 공모가 12,500원에 상장하여 상장 당일엔 22,300원까지 거의 80% 가까운 대박을 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장 당일 주가 가이드 범위는 공모가 기준으로 맥스 130%였던 걸 감안하면 공모 성공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상장날 23,300원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오지 못한 가격이 되었습니다. 상장 시점까지만 해도 회사가 하려는 비즈니스의 시장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사측도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지만 개인 건강 기록을 기반으로 하려는 사측의 사업이 보수적인 의료 환경에서 실제로는 제한되는 게 많았고 의료기관과 맞춤형 비즈니스를 하는 게 여전히 보수적인 부분이 사업 속도를 진척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자가 커지고 그동안 주가는 공모가 12,500원 기준으로 3년간 아우터막이 나며 올 여름 1,600원대 최저점을 찍으며 회사의 명운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17. 비대면 진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AI 유료로 활로를 찾던 와중에 우군을 만납니다. 스피어 코리아와 럭키 더볼루션 기술 투자조 합의로 지오에너지링크 등이 대표이사인 송승재 대표의 지분을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라이프 시멘틱스에 57억을 투자합니다. 현재 송승재 대표는 5% 미만의 지분만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스피어 코리아를 흡수합병하는 공시를 냈습니다. 스피어 코리아는 금속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23년도 매출은 121억이지만 24년은 이미 3분기까지 650억의 가파른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는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와 협력해 스페이스 디스트러뷰션 센터 우주항공 폭발물류 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는 스페이스 X를 떠오르게 하는데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 가능할 겁니다. 18. 지금부터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냄새가 또 솔솔 납니다. 어떤 냄새냐고요? 우회상장과 세력의 입성이란 냄새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최강수 대표는 회사를 인수한 스피어 코리아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최강수 대표가 스피어 코리아를 지배하고 스피어 코리아가 라이프 시멘틱스를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우호 지분을 확보한 조합이 붙었죠. 아마도 최강수 대표의 차명 조합 내진 매번 같이 움직이는 한 팀의 조합 자금으로 추정합니다. 최강수 대표는 몇 년 전 프로스테믹스라는 상장사를 만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프로스테믹스를 인수 후 스피어 파워로 사명을 바꾼 후 지금은 아크솔루션스로 또 바뀐 상태입니다. 스피어 파워로 변경 후 5,000원이었던 주가가 마지막 사명 변경 직전엔 14,000원대까지 오르고 당시 12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타깃이 라이프 시메틱스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소설을 꿈꾸며 생각해봅니다. 19. 라이프 시멘틱스에 최근 미루던 투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11월 28일에 기존 200억에서 줄었지만 152억이 약속대로 입금되면서 우선 상장 폐지나 자본 잠식 우려는 벗어났습니다. 플리트 파트너스라는 조합으로 들어왔는데 역시나 냄새가 솔솔납니다. 표면상으로만 봐도 대략 300억 이상 투입된 인수합병이라고 쓰고 착전이라고 읽겠습니다. 어차피 소설이니 오늘은 주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지분을 매집했다는 시나리오 관점에선 올해 초부터 매집을 했을 것으로 보고 대략 평단가는 2,000원 초중반이 매집 평균 단가일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지분을 3,500원 내외에 매수했고 최근 152억 투자금도 주당 3,600원 내외에 들어온 거로 보아 평단가는 더 높아져야 할 겁니다. 알차게 엑시트를 하려면 현재 주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못 올려도 최소 82영원 구간까지 올려야만 본인들 투자금 회수가 용이할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들어온 152억과 투자금을 다른 형태로 빼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한다는 전제하에 보는 주가 관점입니다. 이제부터 핵심은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측에서 내놓는 공시와 팩트입니다. 그 내용료에 따라 스페이스 X 상장 이벤트 따라 주가가 정말 우주로 같이 갈 수도 있고 적당히 사채꾼들의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 더 디테일하게 쓰자니 혹시 세력이 보고 이 새끼 뭐지 싶어 할까봐 소설로 마무리합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제 돈놀이 능한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우주항공 섹터에 옷을 입고 증시에서 다시 선수를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물렸던 주주들에겐 그래도 최근 4,000원대까지 오르 주가가 위안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엑시트할 때까지 새롭게 한다는 비즈니스로 승승장구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공유하는 게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21. 묻지마 알아서 시리즈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프론티어입니다. 22. 앨런 머스크가 미국 의료비에 대한 언급도 시작했습니다. GLP 억제제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인의 건강, 수명,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보험회사 CEO가 뉴욕 한복판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험사에 지정된 병원이 있고 엄청 비싼 보험료에 비하여 혜택이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병원의 의사들이 정작 살릴 수 있는 환자도 보험사 때문에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보험사 CEO를 죽인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누구도 보험사 CEO를 애도하는 이가 없고 죽음을 비아냥될 만큼 미국 보험회사들이 자본주의를 빙자한 악의적인 사업 행태에 대해 대중들이 다시금 집중하게 한 사건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뉴럴링크를 통해 의학 분야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효율부의 수장이 된 머스크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도 변화를 줄지 기대됩니다. 이 언급으로 비만약 섹터가 반응하는지도 오늘 국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23. 오늘 국내 증시도 흐름은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불이 났게 따라가도 아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서다 보니 가상자산 섹터가 급락했던 주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의 상승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 추가 상승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은 자율주행 쪽에 다시금 시세를 줄 가능성도 큽니다. 어제 GM이 무려 14조를 베팅한 로보택시를 포기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며 자율주행은 이제 테슬라와 구글의 동무대로 흘러가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치로 우주항공 관련 섹터가 반짝할 수도 있습니다. 24. 한국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 리스크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는 다음 권력을 위해 수싸움과 정쟁 싸움이 치열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져도 한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역시 세상은 동화는 아니라 다큐인가 봅니다. 나라의 우울하고 지긋한 다큐가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